초음파 에너지를 한 점에 강하게 모아서 쏘게 되면 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 열점 주변으로 신생 조직과 단단한 콜라겐 조직들이 만들어지거든요. 즉각적으로 타이트니, 수축되는 효과가 있고요. 부피도 줄이고 피부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조직도 좀 치밀하게 만들 수 있는 비수술적인 리프팅 시술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되게 볼거짐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우리 울세라나 슈링크 보면은 가장 깊은 팁, 그 팁을 이용해서 디자인 없이 볼을 무지성으로 새틀놀이 하듯이 시술을 하게 되면 볼거짐이 생길 수 있죠. 근데 하지만 마르신 분이라도 어딘가 처져 보이는 부위가 있을 수 있고 지방 조직이 좀 몰려 보이는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. 그 부분만 잘 타겟팅해서 깊이별로 4.5mm 팁, 3mm 팁, 1.5mm 팁 잘 분배해서 샷수를 받으면 살이 좀 없으신 분이더라도 시술 효과는 꽤 잘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함정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울세라나 슈링크가 보통 근막층에 많이 집중되어서 마케팅이 되어 있어요. 치유적인 시술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근막층이다 보니까 처음에 디바이스 자체가 나올 때 근막층에 많이 집중해서 마케팅이 된 것 같아요. 하지만 실제로 4.5mm 깊이에도 근막층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깊은 지방층도 있고 그 깊은 지방층 사이사이에는 단단한 결합 조직들이 있어요. 그것도 타겟팅할 수 있고 3mm 팁처럼 표층 지방, 비교적 잘 처지고 무거워지는 지방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1.5mm 팁처럼 아니면 2mm 팁처럼 진피층이나 진피층 하, 우리 피부 가까운 층을 좀 조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. 살이 없는 분들한테 4.5mm 팁만으로 얼굴 전체를 시술한다는 조금 잘못된 이해가 맞습니다. 하지만 살이 없어서 슈링크랑 울사를 효과 있게 받지 못한다는 좀 틀린 얘기긴 해요. 아무래도 우리 조직이 피해를 입고 회복하는 데에는 그 사람이 가진 회생력이나 회복력이 중요할 거예요.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울사를 받고 조직이 껐을 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마다 맞춤형 디자인으로 깊이별 팁의 분배를 잘해서 시술하면 그런 걱정은 조금 덜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느 정도 노화가 된 상태에서는 제가 아까 깊은 지방층 이야기했죠. 깊은 지방은 어느 정도 우리 얼굴을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해줘요. 근데 노화가 진행되고 나서는 깊은 지방층이라는 지지대가 이미 약화되어 있고 좀 빠져있는 상태예요. 근데 거기다가 또 울사라로 타겟을 해서 깊은 지방을 더 꺼트려버리면 아무래도 노화가 더 되어 보이는 얼굴 될 수도 있고 더 꺼져 보이고 그늘져 보이고 처져 보이는 얼굴 될 수도 있겠죠. 이제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. 우리 얼굴에는 중요한 지지대들이 몇 개 있어요. 왜 우리 특히 역광대 이쪽 보면은 여기가 조여지면은 턱선이 따라 올라가거든요. 중요한 지지대를 같이 시술해줘야 얼굴이 전반적으로 타이트니 리프팅 되면서 심부름도 같이 좋아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샷수고요.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샷수가 충분해야 효과를 잘 볼 수 있다. 샷수가 많을수록 어쩌면 시술자 입장에서는 총알을 많이 가진 셈이라서 다양한 깊이로 필요한 부위들 다 들어갈 수 있다. 우리가 심부볼이 처졌다고 해서 심부볼만 쏜다고 물론 좋아지긴 하겠지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. 심부볼만 딱 하는 것도 좋은 리프팅이긴 하지만 샷수가 충분하다면 이런 다른 지지대도 조금 공략해주면서 이걸 전반적으로 리프팅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건 이제 지방층의 두께라든지 탄력 저하도, 얼굴 크기에 따라 적절한 샷수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요만한 소주잔에서 한 숟가락 덜어내는 건 티가 날 수 있어요. 근데 큰 호수에서 한 숟가락 덜어내는 거는 티가 나죠.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지방이 많고 처짐이 많다면은 얼굴 크기가 크다면은 샷수는 더 들어가야 되죠. 일단 초음파 리프팅 중에서 울세라가 가장 에너지 집중도도 강하고 출력도 강하다 보니까 아픈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크림 마취를 충분히 하고 또 우리에겐 주사 마취라는 수단이 있죠. 주사 마취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조금 신경 마취를 해준다든지 너무 아픈 부위는 굴소 마취를 살짝 해주고 나면은
제 기준에는 그래도 체험한 통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얼굴 전체 넓은 면적을 울세라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눈 바로 아래라든지 눈썹 위쪽이라든지 이런 조그만한 부위 하는 게 조금 더 시술이 까다롭긴 하거든요. 그래서 같은 시술이라도 같은 재료라도 시술 가격은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한 것 같아요. 20대가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죠. 이제 20대도 얼굴 구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이 몰리고 처져 보이는 부위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. 부피를 줄이고 싶은 지방도 있을 거예요. 그런 경우에는 울세라를 그 부위만 조금 집중해서 받는 건 좋은 선택이죠. 이제 물론 울세라를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지방이나 이제 피부의 탄력도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에너지로 더 자극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울세라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도 있긴 해요. 그래서 저는 보통 30대,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울세라를 더 효과를 보기 위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. 20대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로만 좀 자극을 줘도 잘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1년에 그래도 몇 번 오실 수 있으시면 슈링크를 받으시고 효과를 좀 오래 보고 싶으시다면 그냥 울세라 가끔 받으셔라,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울세라,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샷수가 중요하긴 하다. 하지만 그 샷수 안에서도 깊이별로 어떻게 디자인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. 그래서 단순히 몇 샷, 얼마 이런 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, 하고 나서 꺼지지 않게 팁의 깊이랑 위치의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병원에 한 번 더 질문해 보시고 수술 받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